직장에서의 착한 사람 역할. 월요일 아침 회의실. 프로젝트 리더가 묻습니다. 이번 건 누가 맡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침묵합니다. 시선은 바닥으로, 컴퓨터 화면으로, 창밖으로. 그리고 당신은 압니다. 또 당신이 손을 들어야 한다는 걸. 왜냐하면 당신은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제가 할게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안도하는 동료들의 표정, 그리고 당신의 마음속에선 작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또 나네. 왜 맨날 나지? 하지만 입 밖으로는 그 말을 꺼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절했다가 팀워크가 없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찍힐까봐. 그렇게 평판이 나쁘면 이 조직에서 살아남기 힘들다는 걸 당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하나의 업무가 당신의 어깨 위에 올라옵니다. 이미 무거운 짐 위에 또 하나의 짐이. 당신의 등은 점점 더 굽어지고 숨은 점점 더 가빠지는데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너 괜찮아? 라고.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역시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 말이 칭찬처럼 들리지 않는 건 당신만일까요? 가족과의 당연한 희생. 명절 아침 시계는 새벽 5시를 가리킵니다. 당신은 이미 부엌에 서 있어요. 오늘도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리스트처럼 펼쳐집니다. 음식 준비, 설거지, 어른들 시중, 아이들 돌보기. 한쪽에선 TV를 보며 쉬는 가족들. 당신도 앉고 싶지만 앉는 순간 시선을 느낍니다. 저 사람은 왜 쉬고 있어? 하는 무언의 압력. 그래서 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게 되죠. 괜찮아. 내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하는 게 편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속마음은 다릅니다. 나도 쉬고 싶어. 나도 그냥 가족들이랑 웃으면서 수다 떨고 싶어. 왜 나만 부엌과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거지? 그런데 그 마음을 말하는 순간 당신은 불효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가족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좀 수고해야지. 누가 해? 이런 말들이 돌아올 게 뻔하니까 입을 다물고 다시 부엌으로 향합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당신은 아파요. 몸도 마음도. 하지만 누구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힘들었지? 라고. 오히려 수고했어. 한마디로 끝나버리죠. 그 수고의 무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연애에서의 감정 노동 저녁 7시, 당신은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연인에게서 온 메시지 오늘 힘들었어. 당신도 힘든 하루였지만 자동으로 손가락이 움직입니다. 무슨 일 있어? 괜찮아? 이야기해봐. 그렇게 1시간 동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공감하고 위로하고 조언하고 격려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이 나아지는 게 느껴져요. 고마워. 너 덕분에 기분 나아졌어. 그런데 정작 당신의 힘든 이야기는 꺼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미 힘든데 내 이야기까지 보태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그리고 어쩌면 말해도 이만큼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약속 시간에도 당신은 늘 상대방 시간에 맞춰줍니다. 보고 싶은 영화도 가고 싶은 식당도 당신의 선택은 늘 뒤로 밀려납니다. 너 보고 싶은 거 보자.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하니까요. 싸우기 싫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관계에서 나는 뭐지?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 편안하게 해주는 존재? 내 진짜 감정은, 내 진짜 원하는 것은 어디로 갔을까요? 친구 관계의 불균형. 휴대폰 연락처를 내려보다가 문득 깨닫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연락한 기록. 전부 다 당신이 먼저였어요. 잘 지내? 요즘 어때? 언제 한번 볼까? 모두 당신이 보낸 메시지들. 그리고 답장은 늦거나 짧거나 때로는 오지 않기도 했죠. 하지만 당신은 이해합니다. 바쁘겠지. 피곤했나 보다.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힘들 때는 당신에게 연락이 와요. 그리고 당신은 언제나처럼 달려갑니다. 밤늦은 시간이어도, 다음날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당신은 그 친구 옆에 있어줍니다. 이야기를 듣고 술을 마시고
함께 울어주기도 하죠. 그리고 그 친구는 말합니다.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도 당신은 묻고 싶었어요. 그럼 내가 힘들 땐 넌 내 옆에 있어 줄 거야? 하지만 그 질문은 삼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속 좁은 사람, 계산하는 사람이 될 것 같아서 우정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렇게 일방적인 우정은 계속됩니다. 당신만 연락하고, 당신만 챙기고, 당신만 기억하는 관계. 그게 지속되다 보면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친구일까? 아니면 그냥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일까? 세상은 말합니다. 배려해라, 이해해라, 포용해라. 너는 착한 사람이니까. 근데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 순간 내 감정은 무시당하고 내 아픔은 작아져 버리고 내 존재는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이름 아래 사라지곤 하죠. 오늘 당신은 몇 번이나 괜찮아라고 말했나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은 몇 번이나 괜찮아요라고 말했나요? 정말 괜찮아서 한 말이었나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편해서였나요? 아침에 출근길,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고 갔을 때 괜찮아요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사실은 아팠죠. 회사에서 동료가 이것만 좀 도와줄래? 라고 했을 때 이미 당신 할 일도 산더미인데 응, 괜찮아라고 대답했어요. 점심시간에 먹고 싶지 않은 메뉴를 다수결로 정할 때도 나는 괜찮아라고 말했죠. 퇴근 후 친구의 전화를 받았을 때 피곤해서 쉬고 싶었지만 응, 괜찮아. 무슨 일인데? 라고 물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가족이 부탁한 일을 할 때도 지쳐서 쓰러질 것 같았지만 괜찮아, 내가 할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몇 번의 괜찮아가 쌓였을까요? 10번? 20번? 어쩌면 세어볼 수도 없을 만큼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괜찮아들이 모여서 지금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까?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 때로는요,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보다 그냥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 마음 밑바닥에 웅크리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날 좋아했으면 좋겠어.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만큼 해줬으면, 알아봐줬으면.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피플 플리저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는 사람들,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조정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패턴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어쩌면 어릴 적 착하지? 순한애 같은 칭찬을 들으며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지 않았을 때, 선생님이 예뻐해줬을 때, 친구들이 좋아해줬을 때, 그때마다 우리는 배웠어요. 내가 착하면 사랑받는구나 라고. 그리고 그 학습은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됩니다. 조금 더 이해심 있는 사람으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조금 더 맞춰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나는 나로 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진짜 나는 조용히 아프고 있었는데, 감정 고갈의 메커니즘 전문가들은 이런 상태를 감정, 고갈 이모셔널 이그조스천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진짜 감정을 계속 억누르고 상황에 맞는 감정을 연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더 이상 감정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것처럼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든 감정이 무뎌집니다. 좋은 일이 있어도 기쁘지 않고 슬픈 일이 있어도 눈물이 나지 않아요. 그저 텅 빈 것 같은 공허한 느낌만이 남죠. 나는 왜 늘 이런 식이지? 왜 또 내가 상처받고 있는 거지? 나는 왜 자꾸만 나만 힘든 거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도 대답하지 못했던 날들. 괜찮은 척, 강한 척, 의연한 척, 그 모든 척들로 자신을 겨우 붙잡고 있던 당신이 정말 대단하다는 말을 누군가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그 말을 당신에게 해드릴게요. 당신은요, 정말 정말 수고 많았어요. 말하지 못하고 삼킨 말들, 보이지 않는 상처들, 그런 게 켜켜이 쌓여서
이제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날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에게 지친 날이 반복되면 나 자신을 향한 확신도 점점 흐려져 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너무 민감한가? 그냥 내가 예민해서 이런 거 아닐까? 아니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어요. 당신은 너무도 오래 혼자 애썼을 뿐이에요. 관계란 늘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건데 당신 혼자만 그 관계를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지치는 거예요. 당신이 지친 건 당신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오래 혼자 애쓴 정직한 결과일 뿐이에요.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가장 최근에 지쳤던 그 관계, 그 사람이 당신에게 건넨 말들, 당신이 속으로 참았던 반응들, 그리고 결국 상처받은 당신의 마음까지, 그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다시 무너지는 기분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 관계가 소중하니까,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그렇게 몇 번이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억지로 버텨온 당신, 이제는 그만해도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나 자신을 억누르지 않아도 돼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모든 걸 양보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당신이 당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혹시 당신은 누군가에게 넌 참 착하다는 말을 들으며 그 말이 칭찬이 아니라 부담처럼 느껴졌던 적 있나요? 넌 늘 배려하잖아. 넌 화 안 내서 좋아. 넌 다 이해해주니까. 그 말들이 마치 하나의 기준이 되어 이제는 그렇게만 행동해야 관계가 유지될 것 같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마음을 숨긴 적이 있었죠. 사람에게 지친 날이 반복되면 그제야 알게 됩니다. 착하다는 말에는 때로는 참아야 한다는 무언의 요구가 숨어 있다는 걸. 화내면 안 되고 서운해하면 안 되고 실망해도 감춰야 한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선을 당신은 너무 오래 지켜왔어요. 그 사이 당신의 솔직한 감정은 점점 더 작은 소리가 되었고 결국은 스스로조차 자신의 마음을 듣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용서의 시간,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아마 당신은 과거의 실수나 관계에서 왜 진작 거절하지 못했을까? 라며 자신을 책망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너보다 강했으면 너 자신을 용서하라. 당신은 그때 최선을 다했어요.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알게 됐잖아요.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찰스 부코스키는 말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먼저 자신을 사랑하라. 경계 재설정의 용기. 당신은 늘 누군가의 편이 되어줬지만 정작 당신의 편은 당신 자신조차 되어주지 못했던 날이 너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당신의 손을 당신이 잡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사람에게 지치면 그 상처는 관계에 대한 경계심으로 변합니다. 마치 누군가가 다가오기만 해도 또 상처받을까봐 서둘러 거리를 두게 되는 것. 그건 방어예요. 당신이 당신을 보호하고 싶어서 생긴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니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지켜낸 당신은 약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얼마나 단단한지를 증명한 거예요. 진정한 좋은 사람이란 이제는 한 가지 기억해줬으면 해요. 진짜 좋은 사람이란 나를 버려가며까지 남을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남을 함께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요.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이 될 자격이 있어요. 너무 오래 한쪽으로만 기울어진 마음 때문에 균형을 잃고 흔들렸을 뿐이니까요. 존재 자체의 가치, 당신이 당신으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증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 이제는 다짐해봐요. 나는 나를 지키면서도 누군가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회복의 3단계란 1단계 자기 감정 인식하기. 회복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의 감정을 다시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감정을 억눌러 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지? 조차 모를 때가 많아요. 오늘부터 해볼 수 있는 작은 실천 아침에 눈을 뜨면 5분만 몸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나 지금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저녁에는 작은 노트에 오늘 느낀 감정을 3가지만 적어보세요. 이 깨달음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2단계 작은 거절 연습하기. 음식 메뉴 선택, 시간 관련 거절 등 아주 작은 거절부터 시작해봐요. 거절할 때 죄책감이 들 수 있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3단계 자기 돌봄 루틴 만들기. 하루에 딱 10분만이라도 당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 봅시다. 아침 10분은 스마트폰 없이 조용히 앉아 있고 점심 10분은 혼자서 걸어보세요. 저녁 10분은 감사 일기를 적어보세요. 주말 1시간은 당신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해보세요. 이것들은 당신 자신에게 하는 가장 소중한 투자입니다. 새로운 관계 원칙과 다짐 관계란 늘 같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나와 맞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게 될 때 비로소 조금은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편안함은 타인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 시작되는 거예요. 니체는 말했습니다. 용기는 최선의 사례자. 용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삶이란 말인가? 그래, 그렇다면 한 번 더. 그 용기로 자신을 지키세요. 마지막 격려 이 긴 이야기의 끝에서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무너졌던 순간도 말없이 버텼던 밤도 다 괜찮다고 조용히 등을 토닥여주는 목소리가 당신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장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것.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정말로요. 다음 영상은 늘 비교하며 사는 나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비교와 열등감 속에서 자꾸만 자신을 잃어가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밤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